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탑10을 꼽아 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탑10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저출산 대책 수혜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꿈비가 10위를 차지했네요. 국내 유아용 가구 업체 1위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올해 첫 나상상을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상장을 했고 공모가 5천 원 대비 3월 고점까지 주가가 두 달 만에 무려 7배나 급등했던 그 저력을 보여준 꿈비입니다. 국내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용품 시장은 연평균 11%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향후 브랜드 채널을 다각화하고 해외 수출을 추진하면서 그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G7 커피 반려동물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성장까지 기대가 됩니다. 정책과 실적 기대가 큰 꿈비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9위 종목도 공개합니다. 9위도 역시 저출산 수혜주로 꼽히는 애니 관련주 대원미디어입니다. 자체 IP가 있습니다. 아머드사우루스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관심이 높죠. 이 아머드사우루스의 일본 진출로 4월 중순부터 일본에서 방영이 되는데요. 로열티 등 수익을 다각화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훈풍과 함께 4월 들어서 주가 반등에 또 나서고 있는데요. 1분기 또 슬램덩크 등 흥행과 더불어서 유통을 담당하는 웹툰과 웹소설 쪽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북미 진출도 모색을 한다는데요. 저출산 정책 수혜와 본업의 성장성 대원미디어 주목해 봅니다. 네, 바로 이어서 8위 종목도 꺼내볼까요? 8위는 오랜만이네요. 한미글로벌입니다. 지금 인프라 관련한 정책 수혜로 한미글로벌이 꼽혔는데요. 지난 연말 네옴시티 대장주로 급등한 이후에 재료 소멸에 따른 주가 소강 상태에서 최근 반등하는 흐름이 심상치 않더니 8위에 올랐습니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신년사에서도 그 포부를 전했는데요. 향후 네옴시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가 높고요. 올해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네옴시티 기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월에서 6월 사우디 방문 타진도 주가 상승의 이벤트가 되어줄까요? 최근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한미글로벌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8위까지 진단 이제 또 해봐야 되겠죠. 10위 꿈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이 국내 유아용품 선두주자죠. 꿈비입니다. 오늘은 이 박영건 꿈비 대표 직접 연결해봐서 사업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저출산 풍조 기조에 따라서 신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희 꿈비 이 유아용 가구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 지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 꿈비의 대응 전략 어떻습니까?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저출산이 좀 심각합니다만,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년까지 5개년도 평균 시장 성장률이 11%에 달할 만큼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시장 사이즈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저희 매출의 상당 부분이 또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한류 열풍과 이어가면서 유아용품에 대해서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출도 집중하고 있으면서 이런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유아용 가구뿐만 아니라 유통 사업도 진행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향후 사업 계획이나 비전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고객이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들이에요. 근데 이 엄마들이 저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한테 필요한 제품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엄마들이 또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베트남 G7 커피가 상당히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부터 유통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G7 커피도 한국에서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해외에 괜찮은 브랜드를 한국에 유통하는 비즈니스 확장할 계획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독일의 유아 가구 1위 브랜드인 고이터 가구를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은 실적이겠죠. 이 매출 성장세는 꾸준하지만 다만 이제 지난해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올해는 제자리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전년보다는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 부분에서는 조금 하락세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을 상당히 좀 많이 좀 그동안 R&D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왔고요. 2분기부터 이런 신상품들이 좀 대거 출시할 계획입니다. 물량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정도의 많은 상품 라인업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적을 좀 반등시켜 볼 계획입니다. 네, 꿈비의 실적 올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건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꿈비 대표 말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꿈비 최대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사실 뭐 꿈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산업에 대한 성장은 이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의 늪인 빠지고 있는 나라 일본,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의 어떤 기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관련된 저출산 관련된 어떤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세는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꿈비가 저출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된 내용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생적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꿈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꿈비는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게 이 공모할 당시에 이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의 11.1%를 초과한 상황에서 공모가가 선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5천 원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경쟁률 또한 뭐 1,547대 1로 대단히 서프라이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이제 성장성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할 당시에 유통 가능 수량이 전체 가능 수량의 23.9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품절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꿈비가 앞으로 좀 성장성이 좀 나아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가격 조정이 나올 때 흐름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쭉 들어올 때 그때쯤에 공략하는 게 맞고 이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투자 포인트를 하나 더 드리면은 저출산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더불어서 좀 보시면은 좋은 투자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이 고급화 전략뿐만 아니라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커피 쪽 유통 사업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김동현 소장님? 네, 커피 쪽은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커피를 유통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 본료가 원래 프리미엄 아동용 가구 쪽이기 때문에 다각화하더라도 아마 매출단의 비중 자체는 좀 미미할 터라 이쪽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어떤 투자의 트리거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 수혜주 내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준 꿈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긍정적인 분석 10위로 또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9위도 대원미디어 역시 저출산 수혜주로 좀 꼽혔습니다. 근데 대원미디어가 4월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아모다사우루스 일본 진출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가요, 김동엽 대표님? 네, 아무래도 그쪽 영향이 크고요. 당장 그 아모다사우루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내일 또 극장판으로 개봉이 되거든요. 일본에서요. 우리나라가 같이 동시에 하는 걸로 동시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묻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모드사우루스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이제 뭐 TV 쪽에서도 방영이 나오고 있고 완구 판매도 개시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매출단의 수혜를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제가 대원미디어를 9등 정도로 생각한 거는 K 컨텐츠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 아래 올해 문체부 예산 중에 약 12%가 K 컨텐츠에 배당이 돼 있을 만큼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K 컨텐츠를 굉장히 밀어주는 그런 영향들이 큰데 대표적으로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쪽에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아동용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쪽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대형미디어가 수혜를 받을 거라는 관점이고요. 또 일본 판권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인 짱구라든가 원피스, 도라에몽 비롯해서요. 최근에 또 그 개봉한 거 중에 그 슈퍼마리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지금 한 60개국 이상의 1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이 슈퍼마리오 관련된 또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대형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도 받을 것 같다는 관점이고
또 지난달에 또 일본 합작사랑 같이 내놓은 악녀의 재시작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3월 중순에 출시될 때 또 일본에서 1등 차지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뭉쳐서 보시면 K 콘텐츠의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대형 미디어 손색이 없다는 관점에서 목표가 2만 1,000원 정도까지 제시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가도 꿈틀대고 있는데 곽영훈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연초부터 이제 K 이 웹툰 자체가 주목을 좀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 주가 흐름도 그렇게 뭐 좋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원 미디어가 주가 흐름 좀 괜찮았고요. 탑코어 미디어가 주가 흐름 괜찮았고 그 이외에 뭐 미스터 블루라든가 기다리 스튜디오, 핑거 스토리, 디엔스 미디어까지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정부의 이제 정책 지원입니다. K 컨텐츠를 25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일정상의 어떤 이유를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3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재팬, 플립툰 웹툰 서비스 런칭 이런 내용이 있고요. 4월 달에 애플북스 웹툰 서비스 이제 추가 얘기가 나와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캐나즈라는 업체가 독촉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뭐 웹툰 업체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애플이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파일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다른 웹툰주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도 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웹툰 기업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뭐 역시 뭐 대형 미디어가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대형 미디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8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인데요. 이 대표적인 네옴시티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사실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 하나인데 한미글로벌 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셔야죠. 왜냐하면은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만큼 또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회사인 것은 누가 봐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최근에 이 사모펀드의 수급이 들어와 줌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해줬는데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있습니다. 기도 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쪽 지역에 네옴 쪽에 시티 쪽에서 이제 수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가서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공급해야만이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미국 북미 시장에서 진출하고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CM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유능한 회사가 바로 한미글로벌이라는 거죠. 그런 두 가지 팩트를 봤을 때는 한미글로벌은 단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한번 오르고 살짝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하방 제한하겠습니다. 3만 원 보시고 목표가 4만 5천 원까지 꾸준히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훈 대표께서는 뭐 조정 올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 말씀을 주셨는데 김동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옴시티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이후에 또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부각된 것이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이제 투자, 뭐 우리나라 쪽의 투자도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앞서서 우리 곽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CMI라고 하는 그 건설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가격적인 추이를 따라서 매매해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조정받았던 완성차 관련주들 오늘은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보조금 목록에서 제외될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는 리스나 렌털 등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고 현지 생산 채비를 빠르게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하락도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아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3.7%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틀 사이에 급등인가 했던 포스코 그룹 주들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중 포스코 퓨처엠은 2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전망된다는 분석 속에 양봉 그려내고 있는데요. 현재도 강세 이어가면서 8.7% 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숨고르기에 나섰던 IT 소부장주들은 오늘 지수 상승 힘입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중 BH는 아이폰 관련주로 알려졌었지만 이제는 OLED 관련주로 리레이팅 될 것이란 시장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과 함께 오랜만에 4%의 반등 나오면서 23,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시장에 관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정책 수혜주 탑10 종목 그 안에서 또 7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우주항공 관련주 제노코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우주항공처 신설과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개시에 따른 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저궤도 위성에서의 경쟁력 충분하고 무엇보다 오늘 히든카드로 무인 잠수정을 수년째 연구 중이라면서 응용 제품 시험 테스트 중이라고 언급한 그 영향이 방사능 영역까지 확대되는 그 기대감을 기울고 있습니다. 이 제노코는 군 위성 사업을 통해서 위성 탑재체, 본체, 발사체 관련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책 수혜가 크고요. 우주항공과 방산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 실적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노코가 7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제 6위 종목도 바로 공개해 봅니다. 6위는 충전 관련 원익 P&E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흐름 좋죠. 원익 P&E 단기 급등 두드러집니다. 이 자회사 P&E 시스템즈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난해 솔로엠과 또 손을 잡고 전기차 충전 사업 협력에 나섰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51만 7천 기 확충 계획에 따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 이 수혜가 기대되는 원익 P&E. 본업단에서도 NS와 합병 이후에 올해 합병 효과 본격화되고 2차 전지 장비 턴키 수주를 통한 향후 해외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본업에서의 성장도 함께 지켜보시죠. 원익 P&E가 6위입니다. 네, 7위부터 또 하나하나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노코, 다른 우주항공주 대비 사실 오른 게 없어요. 김도엽 대표님, 네. 제노코가 유독 못 움직였던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주항공 쪽이나 그 방산 쪽으로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몰이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LIG 넥슨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그런 계열로 좀 묶여 있지 않은 것이 좀 약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늦게 막차에 올라탔지만 앞으로의 저력은 많이 상대적으로 남았다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그전 정부와의 어떤 차별점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섹터는 저는 바로 우주항공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한미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진전됐던 부분이고 다음 주에 역시 방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는 굉장히 공고화된 정상 의제로 등극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분명히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아까 브리핑해 주신 대로 위성통신 쪽에서의 어떤 발사체 관련된 어떤 그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무인 잠수정에 대한 개발과 관련해서 동사의 수혜가 급부상하고 있는 점이 최근에 강세를 만드는 요인이고 또 스타쉽이라든가 이런 스페이스X의 어떤 우리나라 서비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저궤도 위성 서비스와 관련된 동사의 어떤 그 매출단의 수혜가 좀 예상되는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정부에서 지금 일회성이 아니라 204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소형 발사체를 약 40기 정도 발사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계속 발사하게 되면서 관련되는 종목들과 기업들의 매출단은 크게 올라갈 거라는 관점에서 동사의 어떤
그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밖에 안 돼서 앞으로의 비전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주항공 쪽에서도 그 협력 기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쪽에서의 수혜 기대감도 높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에 대한 종목 탑10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같이 순위에 오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재놓고 지금 뭐 우주항공도 우주항공이지만 방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곽영훈 대표는 어느 정도로 그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 제노코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이제 리포트를 보면 이제 스몰캡 개념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그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AP위성이라든가 캔코 에어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작년 대비해서 수출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유독히 시장에서 많이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노코는 못 올랐다. 자, 오늘 현재 그 차트적 관점과 수급적 관점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거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주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티멘탈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깨졌죠. 이 스페이스X 스타쉽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조금 뒤로 재시도하는 걸로 19일 이후로 재시도하는 걸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스크래치가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산주 개념은 뭐 잘 아시겠지만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이 방안을 내서 또 이렇게 업체들도 방문을 또 일정을 또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 쪽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제노코가 지금 시점에서 매수 타점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기 관련 사업이 좀 주목받고 있는 곳이죠. 원익 PN인데요. 한 달 사이에 한 50%가량 오르기는 했어요.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현 시점에서도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네,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원익 PNE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알려진 종목이 이 충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좀 올라온 이유는 충전보다는 2차 전지 장비주 개념으로 해서 원익 PNE가 좀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였던 장비 그리고 충전 인프라 앞으로 계속해서 현대차가 또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또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한 상태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해외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많이 못 오른 쪽이 또 충전 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 장비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딱 교집합이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원익 PN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방만 좀 제한하겠습니다. 10,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소장님도 이 충전기 관련해서 이 원익 PN이 괜찮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많이 그 구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동사 기준으로 방금 대표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전기차 충전 관련된 매출 비중은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주로 가장 주도한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방금 그 곽 대표님 말씀에 사실 힌트가 다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나 2차 전지 쪽 진출한다 이렇게 공시내면 두상을 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지금 뭐 소문 안 내도 이미 매출의 거의 한 90% 정도를 2차 전지 전 공정을 거의 다 아우르는 장비단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불만족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관점이고 정부의 정책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전기차 충전기를 5% 정도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라는 법이 이제 시행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의 관점에서 보시면 많은 충전기가 달릴 거고 원익 PNE도 수혜를 입을 거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정책 수혜주 6위 원익 PNE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10위부터 6위까지 정리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주 이제 탑5 종목들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는 종목 여러분이 생각한 그 종목들이 나왔나요? 바로 5위 종목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수소 관련주 두산퓨얼셀입니다. 신재생 중에서도 수소가 제일 못 갔습니다. 이제 수소도 좀 꿈틀대 줄까요? 수소 연료전지 대표주자 두산퓨얼셀이 5위를 차지했는데요. 정부의 핵심 전략 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 3개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수소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련 생태계 조성의 변곡점이 되어줬고 무엇보다 이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로 다양한 수소 발전 기술 경쟁을 통한 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은 되나 흑자 전환은 긍정적이고 상반기 수주 모멘텀 약할 수는 있으나 하반기 이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의 개최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 유효하다. 또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른 그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이벤트가 딱히 최근에 나오지 않아서 걸음은 더디더라도 방향은 2030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성 기대해 봅니다. 바로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역시 두산그룹주에서 나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4위네요. 현 정부의 원전 산업의 육성 수혜 원전주의 대장입니다. 최근 주가도 반등에 나섰는데요. 먼저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원전 단기 이벤트가 크죠. 또 신한울 원전 건설 본격화되고 올 1분기 수주 벌써 4조 원을 달성하면서 수주 목표 벌써 올해 절반가량 채웠습니다. 계속해서 향후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수소, 풍력 사업까지 기대 유효한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주로서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가 14조 원으로 탄탄하고 여기에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네요. 네, 바로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3위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저는 좀 의외인데요. 정부의 핵심 전략 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이 소부장 그리고 수소까지 이것을 함께 아우르는 현대글로비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익의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향후에 또 자동차 수출, 판매 증가에 따른 시황 회복 전망되고 있고요. 자동차 운반선의 부족 영향으로 우호적인 가격 조건으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 그리고 중고차 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선반영이 됐고 지금 주가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주목해보자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높은 현대글로비스가 4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제 5위 종목부터 또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산퓨어셀이죠. 이 대표적인 수소연료 전지 관련주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유독 수소만 조금 덜 간 상황이에요. 지금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대걸 소장님? 네, 지난 정부랑 이번 정부를 약간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수소에 대한 로드맵이 처음 제시가 되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변동성을 가졌던 예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정부가 좀 이양이 되고 나서부터는 수소에 대한 관점이 조금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수소차, 현대 수소차 같은 경우도 새로운 어떤 그 모델에 대한 개발이 조금 더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 섹터가 조금 침울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실적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계획했던 수주의 한 5분의 1밖에 따내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리하게도 에너지 관련된 정책적인 어떤 불협화음도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은 7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60% 줄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70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1, 2, 3분기 때 하도 까먹어서 70억밖에 이제 나오지 않았다는 누적 생각해 보시면 3분기까지는 고생했는데 4분기부터는 약간 패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브리핑 중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든가 상반기에 도입이 되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같은 것들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중국에서 수소 발전 관련된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올해 최대 6기가와트까지 발전 용량을 늘릴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두산퓨어셀이 에이전트 동원해가지고 좀 입찰을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80% 정도 늘어난 5천억대를 찍을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 또한 20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3만 원 초반 정도의 주가 수준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때 역시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기대를 해보시면 현 주가에서의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는 살포시 한 4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그룹주들이 상위 순위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곽영훈 대표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쭤볼게요. 4위를 차지한 두산 네. 에너빌리티. 원전의 대작으로 저는 생각보다 순위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네. 현대글로비스보다 순위가 낮아요. 네, 근데 4위의 배경 좀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 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좀 많이 빠졌을 때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전반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거를 염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21일 날 4월 21일 날 보통주가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CB 전환을 통해서 보통주가 225만 3천 주 가량이 상장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실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지금 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바닥을 다지고 그걸 기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제 추가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는 국면이 나온다면 그건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현 정부에서는 요번에 이제 그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지금 상당히 원전 이런 부분에서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앞전에 또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돌파구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원전주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조금 무겁긴 하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가 상장 이벤트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네. 밀린 경우 있다면 그건 바로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이라고요? 네, 21일 날 추가 상장한 날로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흔들린다면 네. 매수에 대한 기회로 또 한미 정상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은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김동엽 파트너께서는 짧게 의견 들어볼까요? 워낙 유명하고 너무나 이제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사실 너무나 익히 알고 너무나 될 것 같은 거는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변동성이나 추세가 강하지 못하다라는 게 약간 맹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 자체로는 굉장히 매력도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죠. 너무 유명해서 4위다. 네. 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 8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 목표가를 하향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3위에 오른 이유 김동엽 소장님 어떻게 되나요? 원래 조금 목표가를 높게 두고 있었습니다. 한 26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두고 있다가 거기까지는 조금 무리인데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내린 게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대 내렸는데 현주가 16만 원대 감안해보면 충분히 드실 게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저는 이 종목이야말로 현재 어떤 정책적인 수혜 여러 가지 것들을 수혜를 입는데 다만 주가만 안 갔을 뿐이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종목인데요. 네. 아까도 이제 수소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수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려면 암모니아 같은 걸 또 액화로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 전 세계 20척밖에 없대요. 근데 그 중에 그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2대 정도를 새롭게 건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암모니아 수송하는데 현대글로비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제 울산 현대차 방문하셔가지고 정의선 회장한테 수출 드라이브 좀 해달라 이랬더니 올해 100만 대 이상, 108만 대 정도 수출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수출 뭘로 합니까? 글로비스 운송해야죠. 운반선으로 해야 될 네네.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아마 제가 읽기로는 그 자동차 운반선이 700척 정도 있는데 그중에 현대글로비스만 갖고 있는 게 한 80척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많이 갖다 날러 이게 지금 통계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달 수출 통계 보시면 반도체는 많이 줄었는데 자동차가 원탑으로 치고 나갔다. 20만 대 이상 현대기아차가 수출을 했는데 그거 어디가 실어 날렸겠어요. 방금도 아까 브리핑에 나오셨는데 이거 자동차 운반선 그 운반 운임이요. 2년 전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제가 봐선 아마 기대보다도 훨씬 숫자적으로 잘 찍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역시 대기업의 중고차 허용한 정책도 동사가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현 소장님은 이 다양한 정부 정책 수혜 속에 주가만 좀 안 갔을 뿐이다 말씀하셨는데 곽영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3월 17일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상방향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지금 완전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인 상태에서 기관은 X 별로 안 들어온다.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6개 분기 수익이 좋았다가 영업이익이 좋았다. 작년 4분기부터 조금 2분기 좀 안 좋았는데 이번 1분기 때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니까 또 저평가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봐야죠. 이제 봐야 되고 수급적 요소를 봐야 되는데 짧은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 기노. 승부주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네. 네, 현대글로비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 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이야기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댓글은 50억 만들기 박진선님의 의견입니다. 이 포표 동생들도 가야 하는데 라는 댓글 달아주셨네요. 오늘 그룹주들 반등이 장 초반에는 좀 세게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포스코 퓨처엔반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형이 먼저 길을 다지고 이 동생들도 차례대로 따라오지 않을까요? 다음은 핫바님의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웹툰주들 진짜 너무 안감. 2차 전지가 끝나야 갈 건가?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웹툰주 최근 애플 세로 만화 이슈가 있었음에도 올해 내내 가로로 기고 있는데요. 이 게임이나 엔터 대비 좀 콘텐츠 부문의 탄력이 약했던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가 하나 터져줘야지 힘을 받을 건가 봐요. 다음 동백님은 현건기가 소리 없이 HD 현대건설기계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부터 이 현대건설기계가 HD 현대건설기계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역시 채팅창 속 알짜 정보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리득춘님의 의견인데요. 안 오른 친구들 좀 오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2,580, 910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종목별 순환매는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일도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대망의 딱 두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목들 꼽아보고 있는데요. 2위 종목 바로 공개해봅니다. 2위는 소부장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소부장주 내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K칩스법, 반도체 대규모 투자,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에 또 국가 핵심 전략 기술 소부장주 중심으로의 육성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후공정 패키징, 오사드 테스트 업체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이 반도체 고성능화라든지 원가 절감에 기여한다든지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에 따른 그 수혜가 기대되는 후공정단에서의 하나마이크론 1분기 감산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업황 바닥을 잡고 회복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소부장주들 한번 상승 바람 분 이후에 쉬어가는 지금 바로 기회를 엿봐도 될까요? 2위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대망의 1위 수혜 기대감이 있는 그 종목은 바로 LG화학입니다. 주가 한 단계 반등 이후에 80만 원 선에서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지원과 함께 고성장으로 주가 상승 여력 더 높여갈까요? LG 구광무 회장은 LG화학 양극재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양극재는 배터리 사업의 핵심이다. 선도적 이런 경쟁 우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LG화학 양극재 배터리 첨단 소재 부문의 고성장도 기대되지만 여기에 석유화학 분야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적인 지원 속에 당진에 지금 3,100억 원을 투자해서 국내 첫 초임계 열분해 공장을 설립합니다. 연 2만 톤 규모로 국내 최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생산해 재활용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 환경 규제, ESG 경영 중심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LG화학이 대망의 1위를 차지했네요. 네, 정부 정책 수혜주 이제 대망의 딱 두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하나마이크론이 차지했네요. 곽영 대표님. 네, 참 안 가서 좀 답답합니다. 그죠? 하나마이크론도 잘 안 가고 한미반도체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왜 안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섹터라든가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
기업들은 당연히 주목을 받겠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약하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시즌 끝나면은 이제 아까 지금 어떤 기대주에서 또 한 번 더 주저주 반열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반도체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유럽도 연합 쪽에서도 반도체 지원 62조 원 투입하는 계획도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지금 감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주목받는 종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 마이크론도 들어가고 뭐 DDR5 관련된 종목이 또 주목이 되겠죠. 뭐 그런 이슈도 있는 거고 어쨌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팹리스라든가 그리고 또 EUV 그다음에 오삿이죠. 오삿 하면은 한미 반도체와 바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반등 나오고 기간 조정 있은 후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러면은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주가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주식을 사고 급등할 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동엽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 이제 천천히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세요? 하나 마이크론요? 네. 아이고 지난번에 사실 그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도 사실 순위권에 들었던 종목이에요. 고급 무렵집에 그 삼성에서 그 설비를 좀 대여해 준다 이래가지고 네네. 할 때 이제 제가 조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네페스 생각난다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 네페스가 그때 한 3년 전쯤에 그런 비슷한 양도라든가 공급 이런 외주 계약을 맺었는데 주가는 좀 사실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일만 번잡하게 많고 사람만 많이 뽑아서 이름 벌리는데 이게 마진은 별로 안 남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마진이 좋아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 기억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때 한번 피크로 오르고 나서는 조금 부진한 상태인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하반기에 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의 관점에서 유진을 하되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말고 그럼 다른 소부장주 더 좋게 보세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제가 기억하는 그때 우리 1등이었죠. 1위였어요,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그래요. 2분기부터는 많이 좋아질 거로 전 보기 때문에 네. 약간 어제도 저한테 좀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 마이크론 팔아서 한미 반도체 살까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습니다. 박영 대표님 아니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두 종목 다 보유를 둘 다, 하셔야죠. 둘 다, 왜냐하면 네. 하는 일이 틀립니다. 네. 예,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죠? 후공제 업체들 또 이렇게 주목받으니까 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 다 투자하는 게 좋다. 대신에 중장기 승부주로 봐야 돼요. 네. 예, 정책 수혜주 대망의 1위 LG화학입니다. 최근에 지난 11일이었죠. 신고가 경신하게 됐는데 역시나 이 IRA에 따른 배터리 보조금 수혜를 좀 가장 기대해 볼 만하겠죠, 김동엽 대표님? 네, 맞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에서 나올 때만 해도 세간의 평가는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래가지고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던 시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증권사 리포트가 기본 100만 원을 목표가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대안 종목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뉴스가 어저께 열렸던 그 소부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네. 관련된 방안들이 좀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전략적인 뭐 소부장 기업들도 키울 뿐만 아니라 또 10대 전략 그 핵심 전략 기술과 관련된 또 아젠다도 좀 만들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초임계 소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통의 물성을 넘어서는 정말 초울트라급의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소재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초 소재 제일 잘하는 회사가 LG화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뭐 예타 면제 사업이라든가 초임계 소재 관련된 개발은 알아서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조금 더 속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사가 아닌 것 같지만 IR법의 어떤 수혜를 받아서 내년도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태라고 하고요. 새만금에다가 최근에 전구체 공장 만든다는 투자 계획도 나왔고 또 열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뭐 열분해유 관련된 그런 또 투자도 있고요. 관련해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도 기초 소재뿐만 아니라 의학 쪽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관련된 네. 소재 쪽에도 아우르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IT 그 외장재 쪽에 대한 어떤 수익권에서 약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하반기에 좀 정리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현재 100만 원권에 유지되고 있는 목표가 수준이
조금 완만하지만 결국은 도달이 될 거라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목표가를 1,000원 아껴서 99만 9천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소재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고 화학 관련된 업종 대표 넘버 원이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저장하지 못한다. 이 ESS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ESS의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리튬이온 소재가 사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LG 화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LG 화학의 성장성은 배터리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요런 또 더불어서 네. 요런 어떤 ESS 쪽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99만 9천을 넘어서 100만 원까지 목표가 찍을지 기대를 걸어봅니다. 대망의 1위 LG화학까지 5위부터 1위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동엽, 곽영훈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